자, 생명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9장 백트래킹과 분기 한정 기법에서 네 번째 절 그래프 색칠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호주 대륙에 이제 여러 개의 주들이 있는데 이런 주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들을 이제 지도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지도로 이렇게 색칠을 각 주마다 하나의 색깔로 칠할 수 있겠죠. 색칠을 하는데 인접한 주가 같은 색깔이 돼버리면은 색으로 이렇게 그 두 주가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호주의 각 주들을 색칠하는 문제인데 이제 인접한 주들이 같은 색으로 칠해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지도에 각 주들을 표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주가 7개면 7개 색으로 바로 그냥 다 칠해버리면 문제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한 조건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색상의 수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그래프 문제, 이제 이런 지도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세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그래프 색칠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지도 색칠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지도 색칠 문제를 이제 그래프 컬러링 문제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호주에 이렇게 주들이 있으면 각 주들이 하나의 그래프의 노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와 주 사이에 경계를 이제 공유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간선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즈는 이제 직접 이렇게 간선으로 연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경계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들은 이렇게 인접한 데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지도를 그래프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이제 몇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방법이, 그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N개의 노드가 주어졌을 때, K개로 색칠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N개의 노드가 이 노드의 개수가 N개예요. N개 노드가 주어졌는데, 이 각각을 K개로 K가지로 칠할 수가 있다. 한다면은, 전체 몇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까? 각각을 전부 다 K가지로 다 칠해보는 K 곱하기 이걸 전부 다 N번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K의 N승 가지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엄청 무지무지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좀 어떻게 가지치기를 좀 충분히 해가 백트래킹을 열심히 해서 이제 탐색 범위를 좀 줄이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그 한 주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NT, WA, Q 이런 것들 전부 다 각각의 주입니다. 각각의 그래프의 노드가 되는 것이고, 각각 하나의 그래프의 정점이죠. 그 정점에 대해서 각각 순서대로 이제 색칠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상태 공간 트리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정점부터 색을 칠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정점을 전부 다 이제 K 가지로 다 이렇게 칠한다면은 이 전체 이렇게 단말 노드의 개수는 K를 N번 곱한, 그래서 이제 K를 N번 곱한 이런 만큼의 많은 단말 노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트래킹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노드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시작 노드가 이제 NT, 요 정점부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요 정점에 어떤 색깔을 칠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NT 다음에 WA라는 정점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정점에다가 색칠을 한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정점에다가 제일 처음에 여기 파란색을 칠했으니까 두 번째 정점에 파란색을 칠하면은 인접한 정점이 같은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밑에 이제 이건 일단은 답이 아닌 거죠.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 탐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정점이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된 다음에 그 다음 정점을 예를 들어서 회색으로 칠한다. 회색으로 칠하면은 이건 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란색으로 칠한 다음에 두 번째 정점을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백트래킹을 해서 이제 더 이상 탐색을 안 하고,
그것을 회색으로 칠하면은 요건 가능한 해요. 파랗게 되어 있는 건 가능한 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도 가능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색이 되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Q의 위치가 이제 여기 모양입니다. 요 노드를 다시 이제 파란색, 회색, 검은색 이렇게 지금 이제 색깔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색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또 칠하면은 인접한 게 첫 번째 정점과의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가능하지 않은 거고 백트래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색은 여기 칠할 수 있죠. 회색을 칠하더라도 여기 이제 아직까지 지금까지 칠한 거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검은색도 칠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정점인 요 위치의 정점을 이제 해보면, 요 위치의 정점에는 파란색도 칠할 수 없고 회색도 칠할 수 없죠. 그래서 검은색밖에 칠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백트래킹 해서 요것만 더 탐색하고, 자, 그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정점을 파란색, 여기는 파란색은 가능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백트래킹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는 또 이제 파란색은 안 되고 회색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검은색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딱 칠하면은 이렇게 색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K가 3으로 이제 세 가지 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모든 해를 다 구하라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하나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요까지만 딱 해서 결과를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백트래킹 조건이 이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색깔을 정하는데, 인접 정점 중에 색이 겹치면은 백트래킹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고리즘 생각하기 전에 일단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래프 컬러링 해서 이제 어떤 그래프고 세 가지 색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주들을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 각각의 주들 리스트는 여기 NT, QA 뭐 요게 리스트로 쭉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세 개의 뭐 이렇게 요런 색깔을 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색상 두 개로 출력을 하면은, 이건 색상 두 개로는 출력이 아마 칠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 파란색을 칠하고, 그다음 여기 빨간색도 못 칠하고 파란색도 못 칠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로는 동그라미도 안 되고 꽃표도 안 되니까 이거는 더 이상 칠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이제 외부에서 호출하는 그래프 컬러링하고 그래프가 주어지고 K가 주어지고, 이제 스테이트는 여기 뭐 NT 뭐 이렇게 각 주들의 이름이 이렇게 주어지는 요 입력을 넣었을 때 이걸 처리하는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 컬러링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주어지고 K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컬러는 각 주별로 컬러는 제일 처음에 일단 모두 이제 0으로 이제 그 모든 노드에 대해서 0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DFS 기표선 탐색으로 그래프 컬러링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넣어주고 K, 그 다음 0은 이제 0번째 정점부터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컬러 이제 색깔을 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리턴이 나오면은, 이게 만약에 true이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정점에 대해서 어떤 정점은 어떤 색, 어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false면은 이 그래프는 색칠할 수 없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FS 기반으로 그래프 탐색을 하는 이제 주 함수가 이제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고 K, 뭐 V는 이제 V 번째 정점을 처리한다라는 것이고, 컬러는 이제 각 지금까지 이제 정해진 그런 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V가 이제 그 그래프 정점의 수만큼 이렇게 와버리면은, 이제 모든 정점에 대해서 컬러가 성공적으로 어사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해를 찾은 겁니다. 해를 찾아서 그걸 리턴을 해주고, 아직 V가 이제 그 모든 정점에 대한 처리가 안 되었으면은 이제 레인지로 해가지고 뭐 i부터 k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돌립니다. 이제 그래서 세이프한지, 그러니까 세이프한 거는 어떤 정점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정점에 기존에 이렇게 인접한 이런 색깔이 정해진 이런 정점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야지 이걸 이제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와
현재 정점의 id와 C 이제 그다음 지금 정점과 컬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접한 걸 쭉 찾아가지고 이제 true나 false를 반환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V 위치에다가 컬러 요 C가 컬러네. 이 컬러를 칠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그 V의 컬러를 C로 설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 정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DFS 이제 이렇게 순환 호출 함수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이제 상태 공간 트리를 다시 이제 깊이 이렇게 탐색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true 이게 성공하면은 return true를 하고 성공이 안 되면은 이제 현재 컬러를 이제 다시 사용을 안 한 걸로 해서 그 다음 컬러를 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이제 하나의 답이 나오면은 이제 그 true를 해서 결국 뭐 종료하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보면은 최종 해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얘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끝나고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책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이제 타이핑해서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고 새로운 그래프를 넣어서 한번 처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